자, 일단 요거는 대충 조금 정리를 해서 올려드렸고요. 이미 존재하는 칼럼을 수정할 때 하는 것과 최초로 테이블을 생성할 때 하는 거 그냥 똑같습니다. 네, 이제 수정할 때는 이런 문법을 쓰는 거고, 최초로 만들 때는 create table이라는 걸 쓰는 건데, 칼럼을 정의하는 거는 똑같아요. 칼럼명, 데이터 타입, 그리고 제약 조건을 쭉 나열하면 됩니다. 칼럼명, 데이터 타입, 제약 조건을 쭉 나열하는 거 동일하고요. 자, 이제 이렇게 바뀐 상태에서 이 기능은 금방 만들어지겠죠. 이거 업데이트인데, 업데이트, 아티클, 셋, 타이틀, 바디, where, id는, 자, 여기에 이제 필요한 것들만 받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next 라인으로, 자, 먼저 id를 받아줄게요. 그리고 두 개, 스트링 두 개, 각각 타이틀이랑 바디죠. 새로 고쳐야 되니까. 자, 그리고 인트 같은 경우는, 자, 여기서 이렇게 넥스트 인트를 쓰시면 이게 줄바꿈 때문에 꼬여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요거를 라인으로 마친 다음에, 통일한 다음에 숫자가 필요하면은 숫자 변환을 통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숫자를 받아주시고, 자, 요 각각 친절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좋겠죠. 땡땡. 그리고 새로운 제목. 땡땡. 새로운 내용. 땡땡. 이렇게 세 개를 입력을 받아서 요거 각각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아이디 넣어주고요. 요 사이에다가 타이틀 넣어야겠죠, 이렇게. 근데 문자열로 들어가면 안 되고 변수로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를 갈라주시고 더하기로 이어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갈라주시고 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SQL이 다 완성이 됐으면 stmt execute update예요. 그럼 이제 끝이죠. 자, 잘 되는지 볼게요. 일단 추가 하나 해주고 목록을 봐주면 엄청 많네요. 자, 요 1번 자, 요거 선택할 때도 목록을 보고 선택하려면 목록 보여줄 때 번호도 같이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번호, 아이디 이렇게 가져오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1번의 제목과 내용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를 눌러서 수정 작업을 선택을 해주시고, 수정할 게시물 번호는 1번. 자, 이렇게 해서 다시 목록을 확인하면 자, 잘 바뀌었습니다. 자,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딜리트에도 그냥 여기까지 복사를 해올게요. 어차피 번호는 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해주고 이것도 그대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SQL 만들어주면 되죠. delete from article where id는 id, 삭제할 게시물 번호.
자,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연결해줘야죠. 그래서 삭제할 때 이렇게. 자, 해서 목록 한번 봐주고요. 자, 35번을 삭제해 볼게요. 다시 목록을 봐주면 삭제가 안 됐네요. 자, 쿼리만 만들어 놓고 익스큐트를 안 했네요. 익스큐트 업데이트. 그래서 다시 35번 삭제. 지워진 것 같습니다. 34번 삭제. 자, 뭐 이런 식으로 CRUD를 해봤습니다. 기본입니다, 기본. 자, 해서 일단 JDBC를 이용해서 자바로 데이터베이스 DBMS를 컨트롤하는 거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제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 눈으로 확인하고 있는 결과물, 데이터의 결과물은 자바의 콘솔 창이라는 곳을 지금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 system.out.println에서 이 시스템이 콘솔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쓰면 항상 우리가 이제 콘솔에다가 결과를 보여주는 방식이고요. 자, 이제 우리는 브라우저, 웹을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표출을 여기 브라우저에다가 하겠다라는 거죠. 콘솔 창이 아니라. 자, 그러면 이제 이 브라우저, 요게 웹이라는 기술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웹이라는 것은 일단 그 데이터, 결국은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는, 네트워크로 주고받는 방식 중에 하나를 의미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주고받을지, 데이터를 어떻게 주고받을지 약속을 해요, 약속을. 그래서 간단한 웹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를 해야겠죠.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웹은 그 데이터,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식 중에 하나를 의미하는데, 이제 웹이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 교환 방식은 약속이 되어 있는데 HTTP라는 약속이 되어 있어요. HTTP는 약간 여러분들 아까 제가 JDBC가 하나의 약속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뭔가 어떤 기술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JDBC라는 그 약속이 있어서 JDBC를 따르는 사람들은 다 얘가 정해놓은 바를 따라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구현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약속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HTTP도 그런 거랑 비슷한 의미예요. 여기에는 다양하게 데이터를 어떻게 보내고 어떤 정보를 포함을 시켜야 되며 이런 것들이 다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네트워크라는 건 결국 데이터를 보내는 쪽이 있고 받는 쪽이 있단 말이죠. 보내는 쪽과 받는 쪽이 데이터 교환 방식을 일치시키지 않으면 보내는 쪽이 마음대로 보내고 받는 쪽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데이터 교환은 항상 주는 쪽과 받는 쪽이 약속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보낼게, 그걸 알고 있어야 받는 쪽도 네가 그렇게 보낸다고? 그럼 내가 그렇게 받아줄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거를 이제 프로토콜이라고 해요. HTTP는 이제 P가 프로토콜인데 하나의 프로토콜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HTTP 프로토콜을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HTTP가 뭐다? 데이터를 주고받는 하나의 형식을 정한 것이다 라고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웹은 HTTP 약속 방식으로 데이터를 교환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자, 결국 이제 데이터 교환은 이렇게 이루어지겠죠. 두 개의 컴퓨터가 있고요. 하나를 보통 우리가 통칭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서버라고 부르고, 서버를 이용하는 사람을 클라이언트라고 부릅니다. 이름이 좀 근데 이렇게 두 개의 컴퓨터가 있는 거고요. 이제 인터넷 상으로, 네트워크 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인터넷 사용하는 걸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제가 네이버 서버에 접근을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www.naver.com 치면 되죠. 그럼 네이버 서버에 있는 하나의 문서를 우리가 가져온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네이버 서버가 있고 제 컴퓨터, 클라이언트 컴퓨터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요청을 보내요. 뭘로 보냈습니까? 주소창에다 보냈죠. 이거를 보통 URL이라고 합니다. URL 또는 URI. URI를 적어서 보내요. 그러면 올바른 URI를 우리가 적었다면 이 해당 요청이 정확히 네이버 서버로 도달합니다. 그리고 이걸 분석을 해요, 서버에서는. 그래서 얘가 원하는 게 뭐구나 라는 것을 분석을 통해서 응답을 합니다. 그래서 응답은 어떻게 하냐면, 응답을 당연히 정보로 응답을 하겠죠. 응답 정보를 주는데, 자, 이 정보는 클라이언트가 요구한 정보일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주냐면 정보를 그냥 주지 않고요, 정보를 구조화해서 줍니다. 그냥 막 주는 게 아니에요. 구조화해서 주는데, 이 구조화하는 방법이 HTML이라는 방식으로 구조화를 해서 줍니다. 그래서 이거 HTML 형식을 따르는 문서, 그래서 HTML 문서라고 해요. HTML 문서는 이제 클라이언트에 도달합니다. 문서를 진짜 이렇게 보내줘요. 클라이언트가 받죠. 근데 우리 클라이언트가 우리가 인터넷 사용할 때 그냥 사용 못하죠. 어떻게? 꼭 웹브라우저라는 걸 켜서 해야 되잖아요. 클라이언트 컴퓨터가 웹브라우저가 설치가 안 돼 있으면 웹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 컴퓨터에 뭐가 설치되어 있다? 이렇게 웹브라우저라는 게 설치가 되어 있는 거죠. 웹브라우저, 파이어폭스도 있고, 크롬도 있고, 엣지 브라우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튼 브라우저 하나 설치를 해놓으면 이렇게 서버에 요청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죠? 주소창을 통해서 요청을 보내죠. 그럼 이제 응답이 왔잖아요. 이 HTML 문서라는 형태로 왔죠. 그러면 이 브라우저가 이 HTML 문서를 해석을 해서 이렇게 예쁘게 보여줍니다. 이걸 렌더링이라고 하는데, 이 정보를 이렇게 좀 예쁘게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웹 브라우저가 해주는 거예요. 자, 이게 기본적인 웹의 구동 방식입니다. 요청을 하고요, 분석해서 응답을 해줍니다. 이때 이제 요청과 응답은 다 HTTP라는 형식을 따라요. 그냥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HTTP를 HTTP 형식으로 요청을 보내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브라우저라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서버에서도 무조건 이걸 다 처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서버 깡통 컴퓨터 놓고 이거 뭐 서버 역할 하라고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당연히 이제 구축을 해야 되는데, 서버가 이 HTTP 요청을 처리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얘도 소프트웨어가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걸 우리가 웹서버 소프트웨어라고 해요. 그죠? 그래서 웹을 가지고 두 컴퓨터가 통신을 하려면 한쪽은 브라우저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한쪽은 웹서버라는 게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서버 구축하는 거, 클라이언트 역할하는 것도 지금 우리 컴퓨터 하나로 다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컴퓨터에 지금 웹브라우저는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컴퓨터에도 다 설치가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서버를 구축을 해야 되는데 서버 역시 우리 컴퓨터에서 만들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서버, 웹서버라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보통 이런 건 설치 안 하죠. 여러분들은 항상 클라이언트로서 사용을 했지 서버 역할을 하는 컴퓨터로서 사용을 하진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도 서비스를 하겠다 이거예요. 웹 서비스를. 우리가 네이버처럼 홈페이지 만들고 정보를 제공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려면은 서버를 구축을 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이 웹서버를 설치를 해야 돼요. 우리 컴퓨터에. 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웹서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 웹서버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이 웹서버라는 프로그램이 되게 많아요. 뭐 레진이라는 것도 있고 웹로직이라는 것도 있고 톰캣이라는 것도 있고 아파치라는 것도 있고 많은데 그 중에 여러분이 원하는 거를 하나 골라서 쓰시면 돼요. 단 이제 뭐 이런 유료 프로그램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무료를 사용할 거고요. 무료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많이 알려진 게 톰캣. 자바 진영에선 톰캣이라는 걸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할게요. 우리는 웹서버를 구축할 것이다. 웹 서비스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이 게시물 데이터 지금 있잖아요. DB에 있는 거. 이런 정보들을 남들한테 제공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자바 system.out.println으로 보면 이거 우리밖에 못 봐요. 우리 컴퓨터밖에 못 봐요. 우리 컴퓨터에 남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누구나 볼 수 있는 웹페이지로 뿌려주겠다. 여기에다가 정보를 보여주겠다. 그걸 하려면 뭘 해야 된다? 뭐 웹서버 구축해야 된다. 이런 흐름입니다. 자, 그래서 웹서버 구축을 할 거고요. 톰캣을 쓸 겁니다. 자, 바로 해볼게요. 일단 제가 링크를 올려드릴게요. 자, 수업 페이지 보시면 톰캣 설치라고 해서 올려드렸습니다. 자, 그 톰캣 설치 링크를 눌러보시면 되고요. 이런 사이트, 아파치 톰캣이라는 사이트가 뜨는데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버전이 있는데 최신 버전 톰캣 10으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다운로드 받아줄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코어 버전 있고 코어 부분이 zip 파일 있죠. 이걸로 다운로드 받아줄게요. 그래서 압축을 풀어주시면 되고요. 원하는 위치에 풀어주시면 됩니다. 단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어디에 풀었는지. 자, 됐고요. 만약에 이제 다 푸셨으면,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저는 여기 다운로드에 바로 풀어버렸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럼 톰캣을 우리가 설치한 거예요.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말 그대로 구축을 해야 되잖아요. 웹서버 구축. 자, 그럼 이제 저희 이 프로그램을 요 일반 자바 프로젝트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우리 아이디, 이 이클립스랑 방금 우리가 설치한 톰캣이랑 연동을 시켜야 되거든요. 왜냐면 서로 지금 이질적인 다른 프로그램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요 자바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톰캣에 연결해가지고 그 우리 자원들을 외부로 내보내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런 프로젝트 구조를 이클립스에서 미리 제공을 합니다. 물론 이거 여기에서 다양한 세팅을 통해서 바로 웹서버를 적용을 시킬 수는 있는데 복잡해요. 그래서 그런 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면 그때 해보시는 걸로 하고, 지금은 이 툴, 아이디의 도움을 받아서 얘네가 제시해주는 가장 좋은 형태로 웹 프로젝트를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새로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돼요. 클릭해서 New. 자, 프로젝트를 눌러보면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있죠. 처음에 우리가 만든 건 자바 프로젝트인데, 여기서 다이나믹이라고 쳐보시면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요걸로 만들어 주시면 여러분들이 바로 웹 프로젝트를 적당하게 세팅을 해서 바로 사용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걸로 한번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 넥스트 해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 프로젝트 네임을 정해줄 수가 있고요. 프로젝트 이름, 요거는 웹 테스트라고 해보겠습니다. 웹 테스트. 저 이미 있네요. 웹 이그젠플이라고 할게요, 저는. 자,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여기 다른 거 하면 모르겠는데 여기 타겟 런타임이라고 있어요. 타겟 런타임. 여기가 아마 논으로 돼 있으신 분들이, 처음 하신 분들은 논으로 돼 있을 건데, 자, 여기를 이 버튼 눌러서 뉴 런타임 이 버튼을 눌러서 선택을 해줄 건데, 이게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원들을 만들어 가지고 쌓아 나갈 거 아니에요. 프로그램 만들어서. 그리고 그거를 외부에 제공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때 필요한 게 톰캣 그 웹서버라고 그랬죠. 그래서 어떤 웹서버를 연결할 거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우리가 다운로드 받은 거 연결해 주시면 돼요. 버전이 아까 10버전을 받았거든요. 이거 10버전, 톰캣 10버전. 그래서 여기 10버전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 이름은 그냥 서버 이름인데 디폴트로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 여기 브라우즈 버튼을 눌러서 실제 아까 우리가 다운로드 해놨던 톰캣 폴더 있죠? 웹서버 폴더, 요거를 선택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다시 이 브라우즈 버튼을 눌러서 아까 다운로드 압축 푼 거 있잖아요, 폴더. 저는 요거 아파치 톰캣 10.0.8, 요거를 잘 선택을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잘 선택을 했으면 이제 피니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른 거는 뭐 이제 건들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바로 피니시 눌러줄게요. 자, 그럼 여기 웹 이그젠플 프로젝트가 완성이 됐고요. 자, 잠시만요, 이거.
자, 일단 이렇게 좀 따라해 주실게요. 아마 이렇게 돼서 안 되시는 분들, 저처럼 안 되시는 분들, 여기 src 폴더 이렇게 쭉 열어보시면 이렇게 폴더가 여러 개 있어요. 메인에서 웹 앱에 여기 web-inf 밑에 web.xml이라는 파일이 있거든요. 자, 요거는 일단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2.4 버전으로 바꾸고요. 자, 디스플레이 네임 일단 없애줄게요. 요게 뭔지 몰라도 아직 괜찮습니다. 그냥 일단 이렇게 에러만 없애줄게요. 네? 잠시만요. 이거 그냥 쓰시면 돼요. 이거 버전이 달라서 다르게 나오는 거고, 어차피 웹-inf로 똑같이 있잖아요. 여기랑 그죠? 웹.xml은 XML을 지금 안 보이는데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그냥 이대로 쓰시면 돼요. 자, 혹시 저처럼 안 나오고 다르게 나오시는 분들은 이클립스 버전에 따라서 이 생김새가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없습니다. 어차피 다 똑같이 작동하는 거라서. 이렇게 안 나오고 다르게 나오시는 분들은 에러 없이 나오시는 분들은 그냥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됐고요. 자, 이제 이게 세팅이 다 된 거고요. 이제 여기서 자, 요 웹앱 폴더가 있어요. 웹앱 폴더. 웹앱 폴더가 없으신 분들은 어떻게 되어 있을 거냐면 웹 컨텐트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자, 폴더가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보이시는 분도 있을 거고 웹 컨텐트 폴더가 보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폴더가 뭐냐면 우리 컴퓨터가 이렇게 있으면 방금 제가 이제 이렇게 웹서버를 설치를 했죠. 자, 그리고 이 웹서버라는 건 결국 자원을 요청한 쪽에다가 넘겨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자, 근데 우리 컴퓨터에 있는 모든 자원을 다 접근을 해버리면 안 되겠죠. 그죠? 해킹에 취약하겠죠. 누가 우리 웹서버를 해킹을 하면 우리 이 시스템에 있는 중요한 정보들을 다 빼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웹서버가 접근할 수 있는 자원을 여기 한정적인 곳에 이렇게 모아놓습니다. 그래서 얘는 여기 있는 것만 가져다가 줄 수 있게. 이런 폴더를 정할 수가 있는데 이 웹 컨텐트 폴더 또는 여기 웹앱 폴더가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이 폴더 안에 있는 자원들만 우리가 외부에다가 전달해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이제 요 정도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로 HTML이라는 형태라고 그랬죠? HTML 문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웹페이지, 이 홈페이지, 그러니까 웹브라우저 켜서 보시는 모든 페이지가 다 HTML이에요. 그래서 F12를 눌러보시면 F12 말고 컨트롤 U를 이렇게 눌러볼게요. 컨트롤 U. 그럼 이렇게 쭉 요사한 게 나오잖아요. 이게 HTML 코드예요. 브라우저는 이 문서를 읽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렌더링을 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웹브라우저에 우리의 정보를 보여주려면 뭘로 보여줘야 된다? 이런 HTML 문서 형식으로 만들어서 보여줘야 돼요. 근데 이제 이 HTML 문서 만드는 방법이 이렇게 예쁘게 만들려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코드가 들어가는데 우리는 어차피 웹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태그나 이런 것들을 최소한으로 사용할 겁니다. 최소한으로. 우리의 데이터를 그냥 브라우저에 뿌려주는 용도로만 사용을 할 거고요. 만약에 이런 출력 화면을 예쁘게 꾸미고 싶다. 그럼 뭘 배우시면 되냐면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배우시면 됩니다. 저희는 이제 그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한 5, 6개 정도의 태그만 확인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HTML 문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HTML 문서를 만들 때는 뭐 다양한 그냥 메모장을 이용해서 만들 수도 있고요. 다른 편집기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메모장으로 만들어 보죠. 자, HTML 문서는 말 그대로 정보를 전달을 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만 해놓으면 이 정보를 정확히 규정을 할 수가 있을까요? 20이 뭘 의미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 홍길동이 뭘 의미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뭐 대충 유추는 가능하죠. 사람 이름 같은데, 이건 나이 같은데, 유추는 가능하지만 확실하진 않죠. 그래서 정보를 전달을 할 때는 이렇게만 전달하면 안 됩니다. 이 홍길동이 뭔지를 확실히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이런 걸 많이 쓰죠. 이런 형식을. 자, 그래서 이렇게 정보를 표현을 하면 나만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죠. 내가 이 문서를 다른 사람한테 줬을 때도 다른 사람도 이런 규칙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야 서로 데이터 교환이 수월하겠죠. 그렇죠? 나는 이 홍길동이라는 이름의 데이터를 이렇게, 나이라는 데이터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다른 쪽에서는 이렇게 대시를 이용해서 표현을 한다. 이렇게 하면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법이 다른 거죠. 보내는 쪽과 받는 쪽의 데이터 표현 방법이 달라서 충돌이, 그러니까 약간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내면 받는 쪽도 이렇게 받는 게 제일 베스트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를 주고 받을 때 약속을 하자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HTTP라는 약속이 생긴 거고, HTTP는 문서를 어떻게 보내자? HTML 문서로 보내자. 그래서 다시 이런 데이터가 있을 때 HTML에서는 문서의 내용, 이 정보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태그라는 걸로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데이터를 규정을 해요. 이것도 이런 느낌으로 규정을 합니다. 요거를 이제 태그라고 하고요. 요게 이제 실제 데이터고요. 실제 데이터를 설명해 주는 거죠. 요거를 HTML 문서라고 해요. 자, 근데 이제 요 이름, 나이 이런 태그들을 HTML에서 미리 다 약속을 해놓고 쓰고 있는 거고, 이름이란 태그는 없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이게 제목이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게 되고요. 요거는 내용이다. 이렇게 하면 이제 딱 구별이 되죠. 그래서 HTML에서는 이런 걸 정해놨어요. 네가 이 정보를 제목으로 쓰고 싶으면 이런 태그를 써라.
내용으로 쓰고 싶으면 이런 태그로 써라. 이렇게 좀 미리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HTML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돼요. 정보를. 이런 게 이제 HTML 문서고요. 자, 이제 만들었으니까 저장을 할게요. 바탕화면에다가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일 형식은 텍스트 문서가 아니고요. test.html로 만들게요. 확장재는 HTML이에요. 그리고 인코딩은 UTF 파일로 해주세요. 자,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자, 그럼 test.html 파일이 된 거예요. 이건 현재. 자, 그리고 HTML 문서를 요거죠, 요거 지금 만든 게. 자, 요걸 이제 볼 건데, 자, HTML 문서는 누가 읽을 수 있다 그랬죠? 브라우저가 읽을 수 있어요. 이 브라우저를 얘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갖다 놓으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자, 아까처럼 컨트롤 U 해볼게요. 이렇게 태그까지 다 반영이 돼서 나오고 있죠. 자, 근데 아티클은 반갑습니다. 그리고 안녕하세요는 H1인데 H1은 진하고 크게 나오고 얘는 일반적으로 나오죠. 이게 이제 브라우저의 렌더링 기능입니다. H1이라고 하면 제목의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제목은 크고 진하게 나타내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HTML 시간이 아니니까 딱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태그를 이용해서 구조화하고 데이터를 규정하는 게 HTML 문서이고, 웹 HTTP는 이런 HTML 문서를 왔다 갔다 하면서 데이터 정보를 주고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지금 이 test.html은 우리가 어떻게 접근한 거예요? 우리 브라우저가 이렇게 있으면 브라우저 그리고 여기에 아까 제가 이제 파일 하나 이렇게 test.html을 만든 거죠. 이거를 바로 여기다가 넣었죠. 그래서 보이는 거죠. 근데 사실 웹 네트워크는 그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죠. 웹이라는 건 웹 서버를 거쳐야 되죠.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통신 요청을 했을 때 이 테스트 파일이 필요해서 요청을 했을 때 얘가 이거를 가져다가 다시 돌려주는 게 실제로 웹의 방식이죠. 지금 우리가 한 행위는 이 test.html을 직접 우리가 웹서버랑 전혀 상관없이 저장된 파일을 웹브라우저에 연결한 거고요. 실제 우리가 서비스를 하려면 이 웹서버가 얘를 가져다가 요청한 쪽에 응답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죠? 자, 이제 그것만 해주면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만든 거죠. 프로젝트를. 웹 프로젝트를.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웹서버는 다시요. 이 웹서버는 얘가 딱 사용할 수 있는 자원들 모아놓는 전용 폴더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 test.html 파일을 이렇게 갖다 놓고 얘가 가져가서 쓸 수 있게 해주면 돼요. 그리고 이 폴더가 뭐라 그랬죠? 웹 앱 또는 다른 이렇게 나오는 분들은 웹 컨텐트, 이 폴더에다가 갖다 놓으시면 돼요. 자, 해볼게요. 자, 요거죠, 요거. 요 파일을 어디에?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놓으라는 얘기예요. 웹 앱 폴더.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은 웹 컨텐트에다가 요거 복사해서 갖다 놓으세요.
그럼 파일이 여기 생기잖아요. 이렇게 생겼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하면 됩니까? 웹서버에 요청하는 방법만 알면 됩니다. 우리가 요 주소창 여기다 URI를 적잖아요. 여기에서 이거 작성하는 법만 알면 우리는 요거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파일. 자, 해볼게요. 그러려면 이제 URI 작성하는 방법을 좀 알아야 되는데 크게 이렇게 있어요. 서버 IP 주소, 프로토콜, 포트 번호, 그리고 컨텍스트 패스. 자,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자, 프로토콜은 아까 제가 HTTP라고 했죠? 자, 요건 고정입니다. 자, 그리고 서버 IP는 말 그대로 네트워크 주소잖아요. 그죠? 뭐 네이버 서버도 네이버 서버에 IP 주소가 있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어디에 접근하고 싶은 겁니까? 우리가 우리 컴퓨터에 접근하고 싶은 거죠. 네트워크로 우리가 우리 컴퓨터에 접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컴퓨터 죄다. 모든 컴퓨터는 다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네트워크 주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거를 117.0.0.1이라고 합니다. 예외 없이 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포트 번호가 있는데, 자, 이 포트 번호는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이용을 하실 때 컴퓨터 안에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잖아요. 이렇게. 자, 그럼 얘네들한테 일련 번호가 부여가 돼요. 그래서 어떤 컴퓨터는 100이라는, 어떤 컴퓨터는 뭐 101, 어떤 컴퓨터는 뭐 2000 이런 식으로 부여를 받는데 이게 절대로 겹칠 수가 없어요. 누군가 어떤 프로그램이 100이라는 포트번호를 쓰고 있으면 어떤 프로그램은 100을 같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식별하기 위한 용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포트번호가. 그렇죠? 우리가 방금 설치한 이 웹서버라는 톰캣이라는 웹서버도 하나의 소프트웨어로서 번호를 하나 부여받겠죠. 포트 번호를 부여받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설정을 해줄 수 있어요. 이 톰캣에 부여해줄 포트 번호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디폴트는 8080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처음 설치했을 때. 그래서 모든 소프트웨어는 포트 번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정하는 거거든요. 포트 번호는 웹서버 설정할 때. 근데 우리가 따로 설정 안 하면 8080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컨텍스트 패스는 뭐냐면 그냥 여러분들의 프로젝트 이름입니다. 이렇게 있으면 이제 우리 서버를 찾아가서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달라고. 자, 이제 조합하는 방법만 알면 되겠죠. 이렇게 조합합니다. 컨텍스트 패스. 저 같은 경우는 웹 이그젠플이죠. 이런 주소가 완성이 됩니다. 그렇죠? HTTP 프로토콜로 접근하겠다. 어디에? 이 주소로. 그럼 이 주소로 접근하면 이 컴퓨터에는 많은 소프트웨어들이 있을 텐데 8080 포트를 사용하고 있는 녀석으로 접근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걔가 웹서버일 테니까 그 웹서버가 사용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 웹 이그젠플 프로젝트를 접근을 하겠다. 이런 느낌이에요.
자, 우리가 이렇게 그러면 주소를 딱 치죠? 그럼 어디를 바라보는지 아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웹 앱 또는 웹 컨텐트 이 폴더를 바라봅니다. 정확히. 그리고 여기에 test.html 있잖아요. 그래서 원하는 자원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됐죠? 자,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의 주소창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안 되죠? 자, 한 가지만 딱 더 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 톰캣을 다운로드 받긴 했는데요. 설정도 하고 했는데 실제로 실행시키진 않았죠.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이든 실행을 시켜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엑셀 파일이 설치되어 있다고 해서 엑셀 파일을 막 바로 쓸 수 있는 건 아니죠. 엑셀이라는 이거를 눌러서 실행해야 되잖아요. 이걸 프로세스 실행이라고 하는데 얘도 우리가 프로세스 등록을 해서 실행을 시켜야 됩니다. 자, 어떻게 시키면 되냐면 자, 여기에서 실행시킬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쇼 뷰 해가지고 여기 서버스라는 창 하나 띄워줄게요. 다시 윈도우에 쇼 뷰 서버스. 자, 그럼 이런 창이 뜰 거예요. 자, 그리고 눌러서 아까 저희가 설치한 건 톰캣 10이었죠. 그래서 버전 맞춰서 넥스트 해주시고요. 자, 저희가 만든 요 웹 프로젝트 있잖아요. 웹 이그젠플. 자, 요거를 이제 애드를 시켜주면 우리 해당 웹 서버에 방금 우리가 만든 요 자원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웹 서버에서는 우리가 만든 자원을 서비스할 수 있는 상태가 돼요. 다시 여기 있는 거를 애드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옮겨주시면 돼요. 자, 됐고 피니쉬. 자, 그럼 여기 뭐 하나 생겼죠? 서버가. 얘가 지금 우리 프로젝트랑 연결되어 있는 서버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를 이제 실행시켜주면 됩니다. 실행은 여기 재생 버튼이 있죠. 요거 눌러서 실행을 시켜주시면 돼요. 자, 문제없이 실행이 되시는 분들은 그냥 진행하시면 되고, 혹시라도 저처럼 이렇게 뭐 문제가 생겼다 하면서 이렇게 포트 8080 require by 톰캣 하면서 already 뭐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러면 이제 8080 포트를 다른 프로그램이 쓰고 있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포트 번호는 두 개 동시에 쓴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만 저 따라 하시면 돼요. 요거 더블 클릭하십니다. 요거. 자, 그럼 뭐 이렇게 페이지가 뜨는데 여기 포트를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서버 설정하는 곳인데 다른 거는 보지 마시고요. 여기 http 1.1에서 포트 넘버 돼 있는 부분 있죠. 자, 여기 8080을 누가 이미 쓰고 있대요. 그래서 9000으로 바꿔줄게요. 바꿔주시고 컨트롤 S 눌러서 꼭 저장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접속을 시도할 때 이제 포트 번호를 8080이 아니라 9000으로 바꿔서 접근을 해야겠죠. 자, 지금 여전히 실행 안 되고 있어요. 왜냐면 아직 서버를 실행 안 시켰거든요. 그래서 요거 눌러서 실행을 시킵니다. 이번에는 뭐라고 하지 않고 잘 됐죠.
그리고 이제 실행이 된 상태예요. 뭐 스타티드, 싱크로나이즈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서버가 지금 구동 중인 거예요. 어떤 요청이 들어오면 바로 그 요청에 맞게 응답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하면은 이제 나오죠. 요 웹 앱 폴더에 있는 test.html 파일을 우리가 직접 접근한 겁니다. 서버에 있는 걸. 자, 그래서 여기까지 조금 어려우셨을 거예요. 근데 처음에 어렵지 몇 번 해보시면은 요거 역시 패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웹 프로젝트 만들어서 접근하는 방법 정리해서 올려드릴 거니까 다시 한번 해서 요 안에 있는 자원을 서비스하는 방법을 한번 익혀보시고, 이걸 할 수 있으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다가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꺼내온 데이터들을 예쁘게 갈무리 해가지고 웹브라우저로 보여줄 수가 있겠죠. 자, 지금까지 좀 따라오는데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정리, 순서, 이거 웹 프로젝트 만드는 것부터 해가지고 넣는 것까지 쭉 정리한 거 올려드릴 테니까